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근 인고은입니다. 똑딱과 함께하는 뚝딱 상담. 오늘의 상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폐렴은 왜 입원을 해야 되나요? 폐렴 처음 걸려봐요. 그전에는 기관지염이었는데 폐렴이어서 그런가 수액 치료도 이틀만 하던 거를 4일이나 했대요. 둘째는 폐렴 중이염이라더니 5일째 수액 맞으러 통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만은 피해보자 했는데 통원할 때 받는 수액으로는 부족한가요? 입원해도 3통 정도 아이고 맞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폐렴일 때 입원과 통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사실 폐렴은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폐렴은 꼭 입원해야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폐렴은 입원하는 기준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생제나 폐렴 치료제를 썼는데 스테로이드든 항생제든 필요에 맞게 썼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효과가 없었을 경우,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이 진단되었다고 무조건 입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지만 그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엑스레이상 폐렴이 더 악화된 경우, 그리고 당연히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그런 것처럼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만한 상황에 증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급성 폐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자 혹시라도 기도 삽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원이 반드시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열 자체가 며칠째 잡히지 않을 때, 요즘 마이코플라즈마 애들 진짜로 일주일씩 열나서 오는 애들이 많아요. 내성균이 유행이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마크롤라이드라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항생제가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약을 써도 열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쵸. 아니면 2차 약을 쓰기도 해요. 2차 약을 써서 열이 떨어지면 사실 꼭 입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상 폐렴이 더 악화되었거나 아니면 아이의 컨디션이 너무 탈수가 됐거나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숨차하거나 해서 혹시라도 수액 치료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서 혹시라도 이제 가까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맞아요. 그럴 때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어떤 기관에 어떤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수액 치료는 폐렴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죠.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원 수액을 맞든 입원해서 수액을 맞든 사실 수액량 때문에 입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액을 맞았을 경우에는 도움은 되고, 아이들은 사실 수액 치료 자체도 어른들처럼 막 1시간 동안 많은 양을 뚝딱 맞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격이 작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몸무게 계산을 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수액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몇 시간에 걸쳐서 맞는 게 좋은데, 그렇게 몇 시간에 걸치다 보니 그냥 입원하세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침 8시에 와서 뭐 4시에 맞고 가세요,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천천히 하루 종일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을 따지면 그래 뭐 3통밖에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3통을 천천히 맞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천히 맞는 동안은 이제 수액을 달고 있으면 그쪽으로 주사제, 먹는 항생제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주사 항생제가 들어갈 수 있고, 먹는 스테로이드보다는 주사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번 치료는 이제 호흡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엔 네뷸라이저들을 이제 워낙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도 대여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최대한 입원을 피해보고자, 저는 이제 주의가 최대한 입원을 피해보자. 왜냐면 입원하면 너무 힘들잖아. 온 가족이 힘드니까 피해보자 해서 이제 집에서 네뷸라이저 하고, 그리고 먹는 약으로 최대한 조절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입원을 하러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입원해야 되냐라고 아니고 어떤 경우에 입원해야 되냐요가 아마 맞는 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입원을 하면 치료 확실히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수액 치료가 들어가고 호흡기도 시간마다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 안 하고 아예 치료에만 온전히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어요. 학원도 안 가도 되고 이걸 달고 있기 때문에 그냥 TV 보고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파이팅 넘치게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정,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마 입원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거의 입원에 준해서 하루 종일 이제 병원에 있다 가시고 이제 잠만은 좀 편하게 자기 위해서 이제 지금 거의 입원 치료에 준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주사항생제 맞으려고, 수액 치료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하려고, 시간당 진짜 저희가 병원에서 입원한 애들 자주 할 때는 1시간에 한 번
번씩 이거 수액량을 체크해. 네,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애들이 아플 때 잘 못 먹어요. 못 먹고 탈수되면은 또 이게 폐렴은 가래 같은 것도 또 딱 진해지고 딱딱해지면서 잘 안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영양 수액을 맡고 있으면 굶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하는 거는 잠은 이제 편하게 자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제일 힘든 건 애가 매일 아침 찔려야 되잖아요. 그게 또 힘들어요. 이게 우리 어른들이야 뭐 바늘 꽂고 빼고 이런 게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애들은 보통 이제 한번 해놓으면은 한 2, 3일 그래도 쓰죠. 쓰는데 이게 감염 관리 때문에 이거를 해놓은 채로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 찔려야 되는 것도 사실 아이들한테는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입원을 하면 아이가 조금 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입원을 하는 게 비용이 더 싼 경우도 많아요. 애들은 6세 미만은 입원료가 거의 무료이기도 하고 통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입원해서 수액을 맞거나 하면은 환자분 입장에서 내시는 비용들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도 보험이 커버가 훨씬 더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권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무조건 입원을 하자 이건 전혀 아니고요. 대부분의 소아과 선생님들은 입원은 최대한 피해보자가 목표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 입원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입원을 하자고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치료 잘 받길 바라고. 요즘에 진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정말 입원해서 온 애들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래 입원하면 한 가네. 일주일씩 가고 그냥 외래에서 제가 치료하는 애들도 진짜 보통 3주 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아이고. 물론 열은 한 일주일 정도만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기침, 가래, 폐 소리가 정상화가 되는 데까지는 한 3주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환절기 감기 주의하시고 오늘 저희가 질문에 답이 잘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